쇼! 달순의 라이브!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의견? 뭐 이런 이제 제안?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 기성용 선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을 하면 좀 어떨까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기력, 전력적으로도 지금 기성용 선수가 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FC서울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너무나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장 안팎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도 있었던 서울이고, 그래서 어떤 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의 어떤 모멘텀, 터닝 포인트로서의 어떤 거로도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쉽네요. 일단 기성용 선수는 지금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있다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6월 30일로 이제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귀국해서 새로운 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전력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는, 서울이 이제 오늘 경기 전까지가 5연패였습니다. 5연패. 네, 5연패까지 빠져 있었고, 사실 오늘도 인천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1대0으로 아주 신승을 거뒀는데, 사실 그 상대 인천이 지금 최하위잖아요. 물론 이제 이 경기 전까지 서울도 11위, 인천이 12위 이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가장 골을 못 넣고 있는 인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인천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PK가 막히기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교체 투입된 윤주태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게 윤주태 선수의 이번 시즌 첫 골인데, 이 골이 들어가면서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와, 진짜 서울이 왜 이렇게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줬고, 사실 그 인천도 전반전에 이우혁 선수의 PK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몰랐어요. 그만큼 좀 내용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기의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오늘 서울과 인천의 그 포메이션, 그다음 몇 가지 이제 기록을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면 3백 쓰면서 서울이 가운데 숫자 미드필더를 윙백까지 5명 놔둬놓고 최전방에 아드리아노와 박주영 선수를 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드필더의 선수를 많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패스에 대한 성공률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었냐, 숫자를 많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전체적인 이날 경기의 패스 성공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죠? 물론 이 기록은 지금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이 공식 기록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더 업데이트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자, 지금 서울의 오늘 경기의 패스 성공률 얼마로 나오죠? 77.5%가 나옵니다. 이게 팀의 그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70%를 기록한다는 건, 이건 확실히 패스 미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교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저기 인천 볼까요? 인천은 어느 정도인지? 인천은 오히려 83.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오히려 뭐 더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7연패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인천이 더 정교함은 오히려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혹시 인천이 그러면 패스를 더 적게 시도해가지고 높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 위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위에. 야, 인천은 오늘 패스 몇 개 시도했죠? 400개가 넘었습니다. 서울은 100개나 적어요. 300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100개나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해서 성공률은 83.4가 나왔다는 거고, 인천은 100개나 적은 300개 초반대를 시도해서 그마저도 77.5%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경기 때 보면 제가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좀, 맞아, 그것 때문에 사실 서울 팬들은 3백 말고 4백으로 가면서 좀 더 거기서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정교함을 살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계속 뒤에서부터 그냥 너무 뻥뻥 질러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죠. 물론 이제 오늘 주세종 선수가 이제 퇴장 징계 때문에 이제 오늘 결장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패스의 어떤 정교함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선수를 한번 볼까요? 선수를 한번 볼게요. 오늘 미드필더 가운데가 오스마르, 한승규,
그 다음에 알리바이프였는데 패스 성률 한번 볼까요? 자, 오스마르 선수가 한 74 정도, 고요한 선수가 85, 고요한 선수 사이드니까, 알리바이프가 82, 한승규가 85, 거의 90에 육박하는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공격 진영 패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 진영 패스는 오스마르가 50에 머물렀고요. 한승규 선수는 73, 알리바이프는 72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전력적으로 기성 선수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고 했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성 선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 허리 쪽에서 좀 낮아지고 있는, 정교함이 떨어져 있는, 패스미스가 많은 서울의 어떤 중원에 분명히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은 오스마르가 부상당했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하면서 오스마르는 이제 뒤에서부터 축축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오스마르에게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기성용 선수와 함께 더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 오스마르와 기성용 선수가 훨씬 더 시너지를 내오면서 지금 서울에 부족한 어떤 패스의 정교함,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도 서울이 최전방도 고민이잖아요. 박동진 선수 군에 갔죠. 그 다음에 페시치 이제 떠났죠. 아드리아노는 여전히 뭐 폼 안 올라오고 있죠. 박주영 선수도 이제 확실히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그만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도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 고요한 선수를 가짜 스트라이커로도 최용수 감독이 한번 써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력이 안 좋은, 참 힘을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공격 라인이 미드필더에서의 패스조차도 정교하게 지원을 못 받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공격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미드필더에서 이런 정교한 패스가 들어가야 그나마 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조용욱 선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약간 전력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 빠져 있잖아요. 뭐 조용욱 선수를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것도 아는데, 여하튼 그런 선수들이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미드필더의 정교함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도 기성용 선수가 들어온다면 전력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고, 사실 오늘은 서울이 무실점하긴 했는데 최다 실점팀이 오늘 경기 전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드필더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정교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1차 저지선을 허리 쪽에서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이 후방 쪽에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을 텐데, 전 그런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것, 이게 공격과 수비를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적으로도 기성용 선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의, 지금 서울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록적인 연패를 당했었고, 뭔가 분위기를 지금 전환해야 되거든요. 리프레시를 좀 해야 되는데 기성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구단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들 혹은 K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뭔가 분위기를 일신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난번 서울이 기성용 선수 영입 이게 연결됐을 때 감정의 골, 앙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럴 때 그런 걸 풀라고 구단에 프런트를 두는 거 아닌가요? 예. 무슨 자잘못을 막 따져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력적으로도 필요하고 팀의 어떤 분위기를 일신하는데도 기성용이 필요하다면 이런 건 프런트가 나서서 풀어야죠. 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거대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이해를 구해서 이걸 풀어야죠. 예. 지금 기성용 선수는 다른 팀으로 K리그 뭐 추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건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위약금을 다른 팀에서 내주고 데려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라도 지금 서울과 뭔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잖아요. 정확하게는 등록 기간인데 6월 25일 이제 문이 열렸고 7월 22일까지 4주간 열려 있습니다. 기성 선수는 뛸 곳을 좀 찾아야 되고, 서울도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바꾸거나 전력적으로도 좀 선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서울은 이미 수비 쪽에 윤영선 데려왔죠. 그다음에 이번 그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뭐 구성윤 선수 나와서 오늘 대구 경기 뛰었죠. 나상호 선수도 또 국내에 들어왔죠.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서울이 이 시기를 정말 잘 한번 고민해보고 활용해보면 어떨까. 뭐 어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혹은 그 감정에 대해서는 통 크게 한번 서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중국 이런 데는 아직 재개를 못 하고 있고 개막이나 뭐 이런 거 못 하고 있고 또 J리그도 뭐 하긴 한다는데 어떨지 모르고 호주도 지금 뭐 재개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어떨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K리그가 선수가 자기의 어떤 그 뛸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에요. 유럽을 빼면.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 기성 선수가 또 한 번의 어떤 도전을 한다면 저는 그 팀이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풀어야 될 열쇠는 서울이 저는 쥐고 있다 봅니다. 지금은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선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서울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이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성용 선수도 잘 됐으면 좋겠고 K리그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서울도 이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카드가 어떨까?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